그러니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서 선뜻 네.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난임의 경우에는 남성들처럼 이런 어떤 기능 장애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여성 난임인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남성은 이제 정자 검사만 하면은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데 여성 난임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난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팔관이 막혀서 오는 난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 문제로 오는 난임도 있고, 또 이제 자궁 내막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이유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셨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이 이름만으로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 굉장히 많아요. 네. 이상하게 최근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 병원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지는데 일종의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호르몬 불균형에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는 월경 장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해야 되는데 뭐 두 달에 한 번, 심지어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한다. 이제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여드름이라든지 몸에 털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의 그 특이한 증세는 이제 초기 초음파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난소에 이렇게 하나 정도의 난포가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개의 난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들이 오면 우리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고, 요거는 또 일반적으로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대사 증후군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주위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번 시도했던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 시도할수록 성공률은 어떻게 좀 높아지나요? 그거가 조금 좀 잘못 생각하신 게 많은데 한 번 할 때 성공률은 똑같아요. 많이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단 한 번 하는 사람보다 3, 4회 하는 사람이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누적 임신율이 높아지는데 3, 4회 하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임신율이 별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인공수정은 보통 한 3번 내지 4번 정도로 우리가 추천해 드리고 그다음에 3번 정도에 4번 정도까지 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시험관 시술 쪽으로 우리가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장애 이외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이 똑똑이만 카페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이 첫째는 문제없이 잘 나았는데 둘째 임신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원래 이제 둘째 난임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이 그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 둘째도 첫째 나면은 무조건 둘째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역시 둘째도 이런 난임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둘째 난임의 정의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첫째를 낳고 내가 이제부터 아기 낳는다고 노력한다 했을 때 한 1년 정도가 지나서도 안 생기면 이제 그때는 둘째 난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리 좀 체크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생리 주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월경 주기라고 그러죠. 가령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에 두세 번을 하고 또 두 달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이건 몸 안에서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니까 이제 난소 기능 같은 걸 또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양도 중요해요.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줄었거나 너무 많이 늘면 많이 주는 경우에는 이제 자궁 유착 같은 게 첫에 낳았을 때 생겼을 수도 있고, 많이 느는 경우에는 근종 같은 게 생기면 또 양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동반되는 증상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거나 갱년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갱년기가 빠르게 아까도 말한 조기폐경 같은 게 와가지고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장애 같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장이 많이 뛴다거나 쉬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이제 이런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는 건 아까 폐경 증상이니까. 근데 이런 동반되는 증상, 그리고 특히 이제 하복 통증이랄까 골반통 같은 거는 이제 자궁 내막증 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 자궁 내막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아기를 꼭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꼭 반드시 오셔서 물론 체크해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체크해서 나오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자꾸 먹잖아요. 네. 나이가 먹기 때문에 이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같은 그런 시술을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생리 주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짧아지거나 길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건지요? 아니면은 뭐 긴 주기가 똑같이 그냥 반복은 그건 이제 된다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변하면 네. 그거 폐경 조기 폐경이라고 그래요. 폐경에 가까운 그런 증세. 그러니까 길어도 그냥 규칙적이라면? 규칙적으로 하면은 그 배란기 때 맞춰서 이제 부부관계를 하면은 되거든요. 제 후배 같은 경우도 한 10년간을 갖다가 노력을 했는데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그 돈도 많이 들어갔다는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하고 그리고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근데 이 비용은 주사를 어떤 주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고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한 사이클 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관 시술이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원 사업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만큼 부담이 많이 줄었고 네. 이제 성공률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인공수정 성공률은 보통 한 우리가 15% 내외로 잡고 네.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시술들이 다 뭐 100%고 이게 아니고 그러네요. 시험관 시술도 한 35%에서 40% 예전에는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한 35%에서 40% 정도까지 됐으니까 네. 많이 노력을 하시고 이제 최선을 다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우리나라 난임 여성분들 중에서 한 80, 90% 정도는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럼 나머지 10 내지 20%는 어떻게냐 보통 우리가 그 원인 불명성 불임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게 되게 제일 많은 원인들이 이제 뭐 습관성 유산이라든지 면역학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그 노력하시다 보면 한 40% 정도는 임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도 해도 안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요즘은 그래요. 이제 고만 오시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사형 선고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비록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왜 네가 말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함부로 얘기는 못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쉬면 다 내려놓으면 다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한 난임 치료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희망이 될까 해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연 임신이 어려워 시험관 시술이 불가피한 난임 부부에게 시행되는 미세 조작술. 미리 채취해둔 아내의 난자. 다음으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관찰하는데요. 6,000배 확대된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정상적인 형태의 정자를 선택하는 형태선별 미세 조작술입니다. 다음으로 가느다란 유리관을 통해 선택된 정자를 난자에 직접 주입하는 세포질내 직접 정자 주입술을 시행합니다. 수정에 성공한 배아는 3일에서 5일 정도 특수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는데요. 이 같은 미세 조작술은 자연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미세 조작술, 굉장히 뭔가 정교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부들한테 하면 좋은 건가요? 예, 보통 시험관 시술이라는 거는 이제 정자 난자 받아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티슈에 넣어서 자기들끼리 수정이 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정자 상태가 너무 나쁜 경우가 있어요. 운동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난자를 이렇게 보면은 난자의 겉을 감싸는 투명대라는 거인데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정상적으로는 수정이 안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둬도 그래서 난자 하나 잡고 그 요만한 조그만한 유리관에다가 정자 한 마리 훌륭한 정자 한 마리를 집어넣어서 아까 보시듯이 이게 직접 찔러 넣어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시술이 안 나왔을 때는 수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관 했는데도 수정이 뭐 한 30-40%밖에 안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안 가는 분들한테 이런 방식을 써면은 거의
80%가 다 수정이 가니까 최근에는 이런 미세 조작 수술 기법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난임 부부들이 가장 많이 힘들 텐데 주변의 인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주변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듣기로는 네. 애 없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뭐라 그러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임 부부들이 명절 때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이웃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네. 누가 애 낳았다 그러면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제 그 지인 중에 애를 낳지 않은 가정에 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랑 똑같이 봐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뭐 요즘 이제 결혼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안 했어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그렇구나. 아, 저 집은 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네. 뭐 있고 없고 그냥 똑같은 삶의 한 방식이지 다르지 않다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 예, 맞죠? 그게 배려잖아요. 예, 굳이 그게 가장 그 배려가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다양한 가족들을 그렇죠. 수용하는 시대잖아요. 네. 난임 가족,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신혼가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나마 난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불임이었다가 이게 난임이라는 용어로 이게 인식 개선이 되면서 네. 난임에 대한 이해가 빨라졌어요. 네. 예, 많이 그런 좋아진 부분이 것 있어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부 지원도 받고 그래서 이제 난임 가정들이 아이를 낳고 하면서 지금은 8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네. 정부 지원의 도움으로. 오. 그래서 난임 가정은 우리가 난임 가정을 가까이서 도울 수 있는 거는 아예 난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난임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한 사회도 함께 힘을 모을 때 건강한 아이가 또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내용은 정말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이것만은 기억해달라 하는 거 한 말씀씩 당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네. 불임은 결코 난임이 아니니까 끝까지 희망을 갖고 하면 최선 다해서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네. 단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걸 꼭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난임 가족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난임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 의료적인 부분은 의사한테 맡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인들, 뭐 가족들에 의해서 상처도 많이 받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려할 부분들은 기다려 주시고, 네. 그래 잘할 수 있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분들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오늘은 말씀 나누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난임 부부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요.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little star just